반갑습니다. 위기 상담. 이번 시간은 상담의 기본 원리, 위기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상담의 기본 원리, 우리 상담에서 기본 원리가 있는 것처럼 위기 상담에도 과정상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위기 속에서 살고 있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위기가 나타날까? 건강의 위기, 환경의 위기, 날씨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위기는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체성의 위기, 직장의 위기, 또는 뭐 이성 간의 관계의 위기 이런 것도 늘 다가오겠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의 상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감과 수용이 일차적으로 이거는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또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은 놀램, 불안, 두려움 이 자체가 다 정서적인 문제이죠. 감정적인 문제, 감정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죠. 이성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그를 쓰다듬어주고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공감과 수용의 차원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엄청 크게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탕진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간을 앉아서 그냥 말없이 함께 해준 거죠. 함께 해준 것. 거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인 지원이죠. 욥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 함께 해주는 것, 말을 하기보다는 감정을 함께 울어주고 느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거기까지는 참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논쟁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말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함께 있어준다, 위로해준다, 공감해준다, 수용해준다, 지지해준다, 반영해준다 뭐 이런 것이 가장 1차적인 기본 원리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순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핵심 문제를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목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료화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분명하게 세우는 것, 찾아내는 것이 명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아야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기를 만난 욥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명료화하는 것은 욥은 지금 자식을 잃었다. 엄청난 상실이다. 가족을 잃었다. 재산도 잃었다. 그야말로 삶의 근거지가 다 무너졌다. 정말 그런 상황에는 한 단어, 두 단어로 문제를 명료화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상실과 충격 앞에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차적으로 장시간을 위기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상담의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건강이 더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일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삶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것일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의 발산, 부정적인 감정의 발산. 사람은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에너지, 외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정서, 감정의 에너지도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분노가 폭발할 수 있고 또 기쁨도 크면은 막 터뜨리죠. 웃고 즐거워하고 아주 쾌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감정을 많이 억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노 같은 거, 원망 같은 거, 아, 투정 같은 거,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당했을까, 죄의식, 이런 감정을 스스로 당분간은 억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뜨릴 만큼 이성이 찾아오지 않고 아직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억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우울, 불안,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이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자가 조금씩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건강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쌓아둘수록 내면 속에 쌓여서 여러 가지 건강에 해를 많이 끼칩니다.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심장병, 다양한 병도 만들 수가 있고 우울증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감정이 폭발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이 감정을 잘 풀어내는 것이 함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때그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슬픔과 우울을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답답하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너무 죽고 싶다, 이런 이제 감정들을 말로 상담자와 풀어내고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담자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감정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 이제 폭발적인 감정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표현하지 않을 때는 폭발력이 있지만 표현했을 때는 점차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과 잠재력의 발견, 이런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담자는 몰라도 상담자는 바라볼 수가 있고 상담자는 그것을 지적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자기 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그런 시각 전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 시각을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이 된다, 지금 남아있는 잠재력이 이 정도가 있다, 시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대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돕는 그런 위기 상담자의 능력도 되고 또 긍정의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정보 제공과 구체적인 행동화.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이제 상담자가 알고 있는 또 상담자가 그동안 찾고 준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필요한 대로 내담자, 위기를 만난 내담자에게 하나씩 정보를,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상했을 때는 어느 병원이 좋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담의 문제는 다른 상담자를 소개해서 위탁할 수도 있다. 또 사회복지가 필요하면 동사무소, 구청, 시 같은 곳에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지지 그룹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다양한 정보가 위기 앞에서 있는 내담자에게 구조의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같이 위기를 만나면 누구의 도움,
작은 도움, 큰 도움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담의 기본 논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내담자와 이제 상담자가 접촉을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진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해서 위기를 만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과의 구체적인 만남이다. 물론 상담자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의 초보적인 그런 단계, 기본적인 단계를 겪으면서도 이제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센터나 사람이나 또 구체적인 그런 만남, 좀 더 다양한 실제적인 만남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 소개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야말로 시각이 닫히고 눈이 앞을 보는 눈이 좁습니다. 먼 곳을 또 다양하게 알았던 것들도 잊어버리고 충격 때문에 사실은 위기가 크면 전화번호까지 다 잊어버리고 누구의 생일도 다 잊어버리고 그만큼 충격이 크면 시각이 모두 닫혀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과 치유,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작은 변화도 사람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죠. 변하지 않는 것이 힘든 일인데 누구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데 이 변화는 희망을 만들게 되죠. 이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로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로잉 또는 그로서 성장을 통해서 사람은 기쁨을 체험하고 또 성장을 통해서 열매와 효과를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살아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만난 내담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을 때 정상의 기능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의 상태로 더욱더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관계 형성과 문제 감정의 확인, 구체적인 진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 상담에 있어서 관계 형성은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죠. 관계 형성은 이제 상담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마음문을 열고 받아주고 또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수용을 할 때 관계가 마음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꾸중하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죄 많은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합니다. 받아주시는 거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내담자는 무조건적인 상담자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꾸중하고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질책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면 마음이 다 다치겠죠.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얻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1차적인 상담의 기본 단계입니다. 적극적인 경청, 이제 상담은 경청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잘 들어주는 거죠. 1차적으로 경청을 잘 해줘도 기본적인 상담은 해결이 됩니다. 내담자는 마음의 무거운 짐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혼란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화작용이 일어나죠. 1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가벼운 문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경청만 잘해도 1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에 대한 존중, 존중. 우리가 그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보면 로저스는 상담자의 자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무조건적인 수용이죠. 정확한 또 공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genuineness, 진실성, 정직성,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담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 기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상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 수용과 경청과 존중과 공감과 반영, 이런 것은 어떤 내담자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마음에 남아있는 중요한 과정을 확인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중요한 어떤 과정을 확인하고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내담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위기를 만난 내담자에게 아직도 이것은 풀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내용들, 중요한 어떤 마음의 숙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과제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해보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위기를 만난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과 또 중심 감정, 핵심 감정, 그것을 파악해서 무엇부터 먼저 접근할 것인가, 무엇부터 먼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상담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기 상담도 문제가 긴급하다, 또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또 대단히 위태로운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담이 다급하고 긴급하고 또 중차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그 외에 인간적인 감정, 또 관계, 또 문제 해결 방향에 있어서는 일반 상담과 다르지 않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이처럼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 국민이 또 세계가 같이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의 위기도 찾아오고, 교육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단절의 위기, 굉장한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가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도 잘하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를 만날 때 한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위기를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잘 수용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